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10월의 끝자락이 다가오면서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1% 이상 지수가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S&P 500 전 업종이 다 올라가면서 빅테크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0월 또 한 달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마무리 또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빅테크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그 테슬라가 참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국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듯이 언제나 주식 투자하면 떠오르는 투자뉴스 7 본격적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어제 양 시장은 모두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없었고요. 거래 대금 여전히 낮았습니다. 주요국의 금리 결정을 앞둔 대기 모드도 들어가 있었고 애플 실적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그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지수 모두 다 올랐죠. 쌌다라는 것에서 그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나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어제 저가 매수 혹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의 후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 전환도 시장에 힘이 돼줬고요. 외국인이 현물에선 매도였으나 선물 옵션 포지션의 상방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아랫단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평이 들려왔고요. 어제는 섹터로 봤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 비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테마들의 상승 강도도 조금씩 세지고 있어서 살짝 기대를 갖게 만드는 시장인 거죠. 로봇이 어제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고령화 이슈도 있었고요. 각 대기업의 로봇 관련한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강한 반등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잠시 후 이 부분 짚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과 방산 쪽도 강했죠. 적외소 위성통신 사업에 대한 예타 선정 기대감이 등장했고요. 하나시스템의 호실적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배터리 업체들의 LF 배터리 양산 공식화 이슈 속에 주가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유달리도 강하기도 했습니다. 화학주, 어제 큰 섹터로는 화학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수급 빈집으로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대한유화의 실적이 좋았다는 것도 힘을 실었죠. 섬유의복 쪽에서는 FNF 실적 쇼크 나왔는데 그 이후 주가가 되려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반대로 빠진 쪽 보실까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 사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감 속에 완성차 업체들부터 현대 위아, 현대 오토에버 줄줄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면세점도 어제 호텔신라 어닝 쇼크 속에 10% 이상 급락 나오며 다른 면세 종목들도 같이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은행주도 어제 부진했죠. 호실적이 계속되다 보니 횡재세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며 그게 논란이 됐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로 인한 주가 변동이 나올 경우 매수 기회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는 섹터가 괜찮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어제 일단 하락 쪽 종목만 좀 추려봤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온 쪽은 주가 급락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호텔신라 10% 넘게 급락 나왔죠. 컨센 대비 88% 이익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두산바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촉비 증가 영향이 세긴 했습니다만 실적 부진하자 급락 나왔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컨센 하회하면서 10% 넘게 빠졌죠.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고요. HL만도 역시나 5% 미만의 수익성이 지속되면서 이자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HL만도도 주가가 빠졌죠. 이렇게 실적이 조금 좋지 못한다라는 소식만 들려와도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고요. 실적이 컨센을 상회할 경우엔 또 주가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컨센 상회로 주가가 올라간 쪽은 잠시 후에 같이 짚어보죠. 자, 그래서 시가
시간 외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가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어제는 JTC가 흑자 전환, 시간 외에서 소식 전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CJCGV가 영업이익 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소식, 컨센 상회로 인해 시간 외 실적 좋았고 주가 역시나 강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 B&G 스틸은 적자가 지속됐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 외에서도 하락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죠. 실적 내놓는 기업들 일부 좀 추려봤는데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옵니다. 부문별 어떻게 변화가 잡히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위산업 쪽에서도 실적 예고돼 있네요. 현대위아 어제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실적 나오는지 점검 필요하고요. 아모레퍼시픽 등도 최근에 LG 생활건강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쪽 실적도 한번 주의 깊게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전략 점검해 보시죠. 자, 눈에 띄는 섹터 앞서 말씀드린 화학입니다. 화학에 대해서는 10월 26일에 방송을 했던 바가 있었죠. 이 모멘텀이요. 중국에서 1조 위안 국채를 긴급 발행했는데 이례적으로 목표 재정 적자율 자체를 인위적 변경을 했다. 그만큼 중국의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에 효성그룹과 전통화학주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들려오고 나서 수급 빈집이라는 것도 같이 주목을 받았고요. 때마침 어제 대한유화 그리고 금요일에 효성 TNC 장 마감 이후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유화가 10% 급등 나왔고요. 효성 TNC도 7% 상승 흐름 나왔죠. 기관이 어제 많이 담았던 종목 상위권에는 화학주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학주들이 낙폭 과대 속에서 반등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산과 우주항공 종목들도 강세 흐름 보였었죠. 적에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유력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2021년, 2022년 모두 다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통과될 경우에는 기술개발 R&D 쪽에 4,800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런 영향권 속에 또 전쟁 이슈도 부각되고 때마침 하나시스템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800%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어제 맞물린 이슈 속에 주가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하나시스템 10% 올랐고요. LIG 넥스원, 머큐리 등의 종목들 5% 내외 강세 나타냈네요. 미국에서도 다르파,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죠. 이 다르파의 예산 증가를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증가에서는 우주항공 부분의 예산이 가파르게 늘어난 바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같이 포착이 된다는 건 관련한 산업에 대한 기대를 좀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무슨 종목을 고르는가가 언제나 관건인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 탑픽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전기차 섹터 종목들 낙폭 과대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 줄 때 여지없이 반등을 조금씩 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업황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 경고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테슬라였죠. 사이버트럭 곧 나오는데 기대는 낮춰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GM에서도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를 철회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4년 매출 성장세 올해처럼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덱에서도 일본 업체이죠. 전기차 모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니덱도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단이죠. 유미코어에서도 양극재 설비 투자 축소를 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업체들이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사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바로 일본의 파나소닉이 에너지 사업부, 그러니까 배터리를 제조하는 부분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에서 수요 둔화 우려감을 반영했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들어가 있었죠. 파나소닉뿐만이 아니고요.
온세미컨덕터, 전력반도체 대표적인 업체인데 전력반도체라고 하면 전기차의 다수가 사용되면서 전기차 그리고 전장의 모멘텀을 조금 같이 받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온세미컨덕터가 실적을 내놨는데 부진했고 실적 가이던스 또한 월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경고음이 조금 더 강하게 켜졌고요. 뉴욕장에서 테슬라나 온세미컨덕터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파나소닉과 온세미컨덕터 이슈를 오늘 2차 전지가 국내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국채금리 이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닉 티밀하우스,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죠. 높아진 금리가 연준의 역사적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상승한 게 이미 25bp 올린 것을 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줄어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에 대한 계획이었는데요. 4분기 차입 계획이 예상보다 조금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조금 줄 수 있다, 공급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 공급의 수요의 이 불균형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 채 끝이 났습니다. 이 상승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결국 일본 BOJ 오늘 우리 시간 12시경에 일본에서 금리 결정 내릴 거고 관련해서 YCC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어제였죠. 니케이 신문이 BOJ 수익률 곡선 YCC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평평하게 장기금리를 유지하는 YCC 정책을 써왔었죠. 그러다가 지난 12월부터 변화가 감지됐었습니다. YCC 허용폭을 아래 위로 50bp 상향했고요. 7월 달에 비공식적으로 100bp를 허용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100bp를 공식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해외 자산 매각은 미국의 국채금리를 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촉발시키죠. 밤사이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고요. 엔화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어찌됐건 미국의 국채금리를 파는 움직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본 국채를 다시 사는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우선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반영될지 오늘 12시경 내용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다 오른 채 거래 마쳤습니다. 우선은 이 YCC 수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재무부의 차익 계획이 예상을 하회했고 그리고 금리 급등세가 좀 진정될 것이다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11월 FOMC 금리 동결 기대감 높고 이 이후에도 인상하지 못할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섰고요. 무엇보다 컸던 것은 이쪽 또한 저가 매수, 반발 매수 정도의 움직임을 큰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로 봤을 때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GM과도 협상 타결하면서 6주 만에 파업 종료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동안은 이 노조 파업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테슬라 쪽, 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 측과 테슬라 노조원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는 되려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앞서 파나소닉이나 온세미컨덕터의 경고성 목소리와 함께 이러한 노조원의 움직임 변화 소식이 테슬라 주가를 압박했고요. 테슬라는 5% 가까운 하락을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징주로는 온세미컨덕터 넣어봤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 컨센을 하회하면서 전기차 쪽의 치킨게임 신호탄인가? 이런 우려
우려감을 자극했고요. 무려 주가는 21%나 급락했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맥도날드입니다. 실적을 열어봤을 때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대출도 갚아야 되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고 이것들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저렴한 식품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면 맥도날드가 선택지에 들어간다라는 논리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 정도 올랐죠.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엄청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국제금리 안정에 대한 일부 기대 그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뉴욕장은 올랐습니다. 유가는 3% 떨어졌습니다. 중동 리스크 영향이 조금 제한될 것이다. 이란이 가자 지구를 가두고 조금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확산이 됐고요. 아시아나 유럽권의 원유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분석 속에 유가는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뉴욕장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했네요. 딱 보이죠? 눈에 띄는 하락을 나타낸 테슬라입니다. 4% 넘게 빠졌고요. 앨범알도 하락하면서 전기차 주요 밸류체인이 악셀을 기록했는데 앞선 파나소닉의 이슈도 있었고요. 온세미컨덕터의 가이던스 부진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같은 이 전장 쪽에 반도체 만들어내는 업체죠. 울프스피드가 실적을 내놨는데 시간 내에서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EPS나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좀 상쇄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로봇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이제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전략 챙겨보면 좋을지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로봇주가 정말 다 같이 올라갔어요. 대장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7%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장주의 훈풍이 그대로 나머지 로봇주에게 다 반영이 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 그룹사 공장에 로봇 적용을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있겠고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8% 정도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의 9월과 10월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워낙에 긴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5개 종목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올해부터 9월까지 이 평균 주가 상승률이 180%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의 IPO 효과가 좀 끝이 나면서 로봇주들이 10월 들어서는 20%, 그보다 더 큰 30% 가까운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앞에 적혀있는 9월은 최소부터 최대까지를 좀 적어놓은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 정도에서 60%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9월 초중순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9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나 초전자체와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기 때문에 흐름이 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정부의 산업 육성이라던가 대기업들의 투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둔 기대감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뚜렷한 모멘텀들,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고평가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로봇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어제가 됐을 텐데요. 10월의 끝자락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10월 5일에 상장을 했었는데 공모가는 26,000원이었고 장중에 그때 당시에 67,600원까지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종가는 51,4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10월 30일 어제 크게 반등이 나온 건데요.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41,950원 기록했고 종가로는 41,100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5일에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될 텐데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한 달가량 3천억 원 정도를 사들이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샀고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10월의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부활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번 시세가 이어질지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가운 상승이긴 했지만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1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이미 보호예수 물량 해제 때문에 필에너지가 최근에 굉장히 또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은 고려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들의 상승에 또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이슈는 없었을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올랐던 이렌시스라던가 일부 로봇주들이 이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한국의 로봇 청소기 특허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의 제어 기술에 힘입어서 로봇 청소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3% 이상을 기록하면서 2030년에는 약 4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출원 5개국에서 이제 특허 출원이 됐던 로봇 청소기 특허 분석 건수를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전 세계 특허 출원 10년 동안 연평균 40%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그중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위가 바로 한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으로 이걸 늘려보면 중국이 1위를 차지하지만 5년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무섭게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는 한국이 35.8%, 중국이 35.7%로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이 건수로 봤을 때는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업별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980건으로 가장 압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미국의 아이로봇이나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모멘텀들이 아무래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많은 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오너 일가에서도 이렇게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로봇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삼성은 연내 중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또 출시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클로이 시리즈가 해외 진출을 하는 등 시장에서 이제 더욱더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실내외 모빌리티 로봇 개발하고 있고 포스코 쪽에서도 앞서 체크해봤던 포스코 DX가 열심히 또 로봇 관련해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화도 한화 로보틱스 설립,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 앞서 체크해봤던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 네이버에서도 로봇 AI를 개발하는 등등 마지막으로 통신사들까지 이렇게 서비스형 로봇 사업에 이제 발빠르게 뛰어든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가 긴 조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굉장히 반갑긴 하지만 이렇게 브리핑을 준비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뭔가 큰 모멘텀이 될 만한 새로운 뉴스들은 찾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을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은 여기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낙폭 과대로 튀어오를 때 강하게 올라가기는 한데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의 접근이 가능할지 아니면 정말 저 끝까지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에서 공략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진맛생과 전략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나눠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직도 키가 크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진만쌤 키가 클 게 아니라 저희 수익률이 커야 되는데 그 기운을 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만쌤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조금씩 반등은 주고 있고 올라오는 종목 수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은 조금 제한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결정 혹은 뭐 애플 실적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먼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거래량이 좀 급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외적인 악재가 좀 많이 무뎌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합니다만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선뜻 이제 이게 바닥인지 지하실이 더 있는지 좀 알기 좀 아직 어려운 시간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거의 한 70% 정도까지 급감하면서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 건전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영풍재직발 아직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키움증권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거금 100%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런 수급 고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직 시장이 바닥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이제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니까 더 떨어지지 없겠지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과 아직 여기서 봐야 될 만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좀 상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뭔가 주도 섹터도 없고 사실 글로벌 증시도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무뎌져 가게 하는 그런 시간의 일환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보여야 될 만한 요소들이 많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도 이제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이 정도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언제 매수하지 할 정도의 많이 좀 저평가 밸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주식을 안 사면 또 언제 사냐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거. 오히려 신규 투자자분들께 손절 짧게 하고 위로는 높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아직 봐야 될 요소들은 많겠지만 그럼에도 현재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주저함이 없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에 무뎌지는 분위기 그리고 수급 고임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입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판단까지 내려주셨네요.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중에 그러면 2차 전지로 조금 압축을 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여러 분야에 이제 자금이 묶여 있겠지만 2차 전지에 이제 물린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낙폭과대 반등 일부는 주고 있지만 밤사이 테슬라, 파나소닉 이슈도 있었고요. 온세미컨덕터의 급락도 하나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전기차 쪽에 대한 시각 정리 좀 해주세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 분명히 이제 자동차를 살 때 뭐 당연히 이제 예전에도 한번 코멘트 드렸지만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보다는 할부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전기차가 뭐 여전히 이제 핫한 이제 포인트긴 합니다만 성장세가 꺾였다라는 점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여전히 지금 산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지지율을 좀 어느 정도 끌어모음으로써 IRA 법안에 대해서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적 혹은 이제 가이던스로 좀 온세미컨덕터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일단 둔화가 예상이 된다. 그 둔화의 이유에는 아무래도 고금리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까지 같이 끌어내릴 만한 그런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나 뭐 GM 포드 같은 경우 여전히 내연기관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 하단부는 지지될 만한 요소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어제 보시면 양극재 업체, 미국 이제 여러 가지 양극재 업체들도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오늘 생각보다 코스닥 쪽은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로봇이나 반도체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난이도는 2차 전지 보유자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 너무 안 좋았던 게 2차 전지가 코스닥에 너무 상위권에 다수 포진이 됨으로써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수급이 몰린 즉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낙수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5% 6% 이상 가는 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현상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요즘 너무 많이 보이고 오히려 하단부 밸류에 있는 종목들이 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ETF들도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너무나 많이 상장을 해서 이런 쪽에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낙수 효과를 전혀 보일 수 없을 만한 그런 구간대까지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안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급 고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아예 확 더 빠져서 적정 밸류 구간까지 내려가게 된다.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당분간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세 상승을 보여주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의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FOMC에서 파월의 발언 이후에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고금리나 업황에 대한 우려 또한 좀 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주고 계신 거고요. FOMC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적 민감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강한 베팅을 해볼 만한 섹터가 사실은 조금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반도체 업턴에 대한 기대감에 그쪽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실적 기대 혹은 실적 실망에 따른 주가 변동이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 실적 종목에서 이거 주의하자 혹은 이거 기대해보자 있을까요? 네, 일단 CJ, CGV 한번 좀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의 실적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요즘 이제 작년 정도부터 해서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이제 체질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혹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들을 인상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좀 방어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들이 보통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액션들, 즉 이제 이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차포 다 떼고서 영업이익만 좋은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사실 교촌치킨 같은 경우도 매출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의 가치를 포기하고 이제 윗나오죠. 현재의 영업이익을 지키려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CJ, CGV도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류의 결의로 생각이 되는데 당장의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좀 즉 이제 주가는 지금보다 10% 이상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갔었을 때 미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의 영업이익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방이 많이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만큼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주가 부양은 가능합니다만 투자의 포인트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굳이 투자를 CGV 같은 종목들 투자를 하겠다면 분명히 먹을 구간은 많습니다. 지금도 꽤나 매력적인 기술적 구간에 진입한 건 맞는데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포기하고 당장의 영업이익을 지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렇게 손을 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일단은 손을 우선적으로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외 CJ, CGV 보고 오늘의 반응을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호텔신라나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쪽 종목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 기대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하단부가 좀 지지될 수 있을 만한 섹터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대오토웨이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많이 과대낙폭한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내년도의 성장 섹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매수 버튼을 눌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당장의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은 현대오토웨이브도 분명히 이제 분명히 실적 자체는 나쁜 건 맞습니다만 내년도에 분명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현대오토웨이브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현대차가 단단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조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분명 현대오토웨이버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컨센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부합 못한 거지 그런 기대만큼의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되기 때문에 분명히 호텔신라도 한 번 정도의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만 이제 수급범 즉 이제 한국 지수가 갖고 있는 좀 단점이 좀 있는데 공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과하게 좀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 고임, 즉 이제 섹터 자체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공매도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서 돌린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라는 점, 즉 이제 지금 급락에 매수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분명히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혔다라고 하면 그때 이후에 매수 버튼 혹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으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시장과 그 가운데 실적에 좀 초점 맞춰서 전략을 챙겨봤고요. 이제 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로봇주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LG U+와 현대차 그룹이 손잡고 로봇 친화 빌딩 만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중국의 고령화가 이슈가 되면서 로봇과 AI 자극할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올랐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유달리 이렇게 뛴 이유는 뭘까요? 혹시 대장이라서? 네, 맞습니다. 대장이라서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보통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많이 빠지게 되면서 상장 효과를 전혀 이제 보지 못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밸류 평가로 봤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총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두산 로보틱스가 한 2배 정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2배 이상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시총이 좀 높아야 되는 구간들도 좀 존재를 하고요. 이제 뭐 상장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유동 물량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MSCI 뭐 스몰캡 편입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코스피 200 편입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즉 이제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됨으로써 이제 하단부를 막아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에서도 자유롭다라는 점이 어제 좀 유별난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존재를 하는 게 2차 전지가 빠졌을 때 어떤 섹터가 성장 섹터로 주목을 받을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AI와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이 당연히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둘 다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의외로 너무나 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 번도 가면 크게 갔는데 또 의외로 또 소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장 기왕하실 거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를 사시든지 혹은 두산 로보틱스 하나를 사시면서 기왕 잡을 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론은 많이 나오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높은 이제 주가 상승률을 기대해봐도 될 만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 3조 언더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3조를 넘기는 힘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로봇주들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제 생각이 들고 뭐 만약에 또 스몰캡도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급하게 큐렉소 한번 다뤄보면서 큐렉소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쪽에 레인보우 로봇, 두산 로봇 위주로 좀 대응을 하고 이제 조금 의료 AI 묻어있는 큐렉소 같이 좀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질문을 건네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언제나 답변해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질문 곧장 가볼게요. 자, 우주항공과 방산주도 이제 예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났고 전쟁 이슈도 있고 또 연말에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 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뭐 방산 쪽도 그렇고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 좀 꽤나 잘 나오고 하단부가 강해서 이제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빠진 것보다 덜 빠진 쪽이 좀 우주 방산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방산 테마와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항공 테마, 뭐 이제 그런 이제 무기 테마를 좀 별도로 나오게 되면 사실 방산 테마 같은 거 딱 이제 차트 만들어 놓고 이제 빵 쐈다가 떨어지는 게 좀 최근의 트렌드고 지금 이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두 번 정도의 시세 분출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직전 고점까지 예전에 한 1, 2주 전에 가장 핫했을 때보다는 많이 시세 탄력이 떨어지고 이미 매물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방산 테마 말고 당산주 쪽으로 좀 바로 이제 보게 되면은 고평가 혹은 이제 약간의 고평가 구간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와서 적정평가나 약간의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즉 이제 정말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에 나와 있는 섹터가 이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기 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 이제 한국이 생각보다 무기 체계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생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원에 용이하다라는 점이 좀 글로벌 증시 혹은 이제 글로벌 타 업체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구간대에서 한 내년도를 기대를 하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딱 모아가시기 좋은 시점이고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연말 뭐 대주 양도세까지 고려를 해서 연말까지 모아가셔서 내년 뭐 1분기 실적 혹은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뭘 모을까요?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이제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LIG 넥스원은 하단부 지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만쌤. 네. 오늘 또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왜냐하면 어제 막 종목별로 시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어제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 시세가 있었던 게 아시아나 쪽이었단 말이죠. 네. 화물 사업 매각 관련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7시간 반 동안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이슈로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제 거의 화물 쪽 매각이 기정사실이었었는데 일단은 뭐 연기가 되면서 오늘 시초가가 뭐 개파락으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대한항공이 정말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매각이 되어야지만 EU에서 이제 독과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너네 이야기 들어줄게 이제 대신 들어주려면은 화물 쪽 매각하고 와 이런 이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각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개파락은 피할 수 없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항공 쪽의 메리트가 특히 이제 대형 항공사들은 그렇게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제 어제 못 사서 오늘 사볼까라는 그런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만약에 관심에서 조금 이제 관련해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께서는 네. 종가 정도까지 보시고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오늘 시초에 덜컥 샀다가 결국에는 화물 매각 무산되면은 직전 주가보다 더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어제 IDT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매각이 확정 혹은 이제 결론이 나기 직전까지는 갖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했던 점 다 저희 나눠봤고요. 이제 그래서 진만스픽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돈 잘 버는 바이오 회사 고금리가 힘들지 않다. 어디예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한미약품을 먼저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자주 다뤄드렸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한미약품은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한미약품 돈 정말 잘 버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약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리 정말로 저는 바이오의 저평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붙이기는 쉽지 않은데 가장 저평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어 한미약품 정말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일단은 뭐 렉라자 관련돼서 이슈들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주가가 그런 기대감 이전까지 주가가 회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인데 관련해서 저라면은 지금 베팅 혹은 이제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 기업 돈 잘 버는 바이오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고금리를 버티고요 수급을 받기 정말로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요 세 종목 혹은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한 가지 꼭지로 보시고 둘 중에 하나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분명 연말까지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한 15분여 시간 동안 진만쌤에게 수많은 질문 폭격을 던졌고요.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 살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